네, 부자 되는 정보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죠.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하나금융투자 강재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머니투데이 조간신문 1면 여전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고요. 오늘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화상으로 만나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일단 관전 포인트부터 체크해 볼까요?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방역 체계라든지 코로나를 극복했던 이슈에 대해서 극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예. 거죠. 아마 이런 형태로 코로나를 극복해야 된다는 논조들이 많이 나올 거고, 이런 얘기들 가운데서 특히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국내에 진단을 했던 키트들이라든지 의료 장비에 대해서 아마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 이어서 또 치료제 개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도 시세가 세긴 하지만은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물론 보유자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전 포인트 보면서 아마 여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아마 주가에도 어떤 부분으로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또 추가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 키트와 백신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자세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부모들로 지금 객장이 붐비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계좌 개설할 때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만 이 미성년 명의 계좌 대신 계좌를 하려면 가족관계 증명서 들고 직접 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죠. 객장 네. 요즘 붐빈다면서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 정도예요. 일단 쌀 때 사자라는 관점인데 고민되는 건 지금 살까,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싸질까라는 관점이거든요. 어떤 평가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현재 시점에서 자녀들에게 소위 이제 비과세 면제 대상으로 뭐 계좌를 개설해서 양도를 하는 니즈라 할 경우에는 예. 지금 충분히 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는 매매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매매를 해오셨던 대기 매매 시청자분들께서는 제 생각에는 시장은 아직 완벽하게 모든 게 확인이 해결된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추가적인 매매라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추가 하락은 충분히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현금을 좀 확보를 하셨다든지 아니면은 어디서 돈을 끊어와서 추가 투자를 이번에 한번 언제 정확한 바닥을 예측하게 해보겠다라고 한 경우에는 3단계 매매를 형태를 띠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약 주문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물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현재 주가가 48,000원, 9,000원 정도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과거 저점이었던 45,000원 이게 1단계고요. 그다음에 4만 원, 38,000원 이게 3단계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예약 주문을 걸어놓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중에 그 정도 시장이 밀렸을 경우에는 손이 잘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해서 장중에 사시는 기법보다는 오히려 예약 주문을 걸어놓고 그 가격이 도달하면 자동으로 체결되게끔 예약 주문을 걸어놓는 전략. 이렇게 한다면은 시장은 현재 시점에서 한 번쯤은 더 전 저점 수준까지 밀릴 가능성은 충분히 상존하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현재 시점에서 더 좋은 가격은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 길게 봤을 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1년, 2년 후를 내다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가격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은 맞다. 근데 더 싸게,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는 이런 기법들도 있다라는 거를 설명드렸습니다. 예. 지금도 박앤셀 구간인데 조금 더 기다리면 폭풍 박앤셀 구간도 남아있다라는 말씀. 시장 한 번 더 출렁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노리는 전략 계속해서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위기를 기회로 잡은 기업들이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불화수소 3인방 이야기인데요. 과거에 일본 수출 규제의 위기를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합심을 해서 이겨낸 그런 사례입니다. 실적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뛰었다라는 기사인데요. 솔브레인, 램테크놀로지, ENF 테크놀로지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사실은 그 애국 테마로 엮이면서 뜨겁게 주목을 받았을 당시의 상승분은 다 반납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램테크놀로지 확인해 보시면 영업이익이 작년에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접근해 볼 기회가 있는 걸까요? 예, 충분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의 지원과 그다음에 일본과의 대외 환경이 만들어낸 아주 좋은 캐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실적으로 드러났던 거고, 그리고 아마 이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미쳐서 회사가 문제가 생긴다면 아마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고, 이제 더 나아가서 실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램테크놀로지가 특히 실적이 가장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장 세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도 과감하게 매수 가능하다라고 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호재에 비했을 때는 아직 주가 수준은 전고점 수준까지 오려면 한참 멀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 종목들도 뭐 장사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밀리면 다 같이 밀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여력에 대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만 오늘 매수를 하시고 그 이후에 추가 시장이 출렁였을 때 더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신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당한 비중을 실어서라면 괜찮다라는 의견. 이 셋 중에서는 어떤 기업이 가장 유망해 보입니까? 저는 예전부터 가장 좋아했던 종목이 램테크놀로지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가장 여기 와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몸집이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만 실적이 좋아져도 크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포인트로 좀 높게 보는 거고, 오늘도 시세가 상당히 강한데 아마 주가 수준에 놓고 봤을 때 과거에 솔브레인이나 EF 테크놀로지가 올라갔던 시세보다는 강하게 못 올라갔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실적이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시세는 회복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램테크놀로지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진단키트 관련주 살펴볼 텐데요. 요즘 글로벌 스타 물론 BTS도 있습니다만 그 CGN이 등극을 하고 있어서 주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시가총액이 3천억 원에서 2조로 점프하면서 지금 코스닥 시총 3위에 등극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도 진단키트 요청을 했다고 하죠. 시젠과 솔젠트 등의 기업이 이 진단키트를 이미 미국에 보냈거나 보낼 예정에 있습니다. 주목 크게 받고 있는데요. 사실 주가는 굉장히 많이 뛰어 있는 상황이라서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진단키트와 또 백신 관련주까지 함께 정리해 주신다면요. 이 종목은 제가 3주 전부터 계속 찐 중에 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그죠? 찐. 기억나실 겁니다. 예. 찐과 CGN. 그래서 진짜다라는 예, 사실 말씀이세요. 살라고 했으면 2주 전에 샀었어야 됐죠.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 구간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회사가 제가 정말 괜찮은 회사라고 봤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확진자를 판별해낼 수 있을 만한 임상 기술을 갖고 있던 회사였고, 예. 실제로 질병본부가 승인을 해서 그런 임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던 회사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유럽 CE 인증을 미리 받아놨던 회사였고,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미국에서도 이 기업의 진단 키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수출에 대한 계약을 이미 이뤄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는 1분기 실적 발표가 정말 전국정이 될 것 같아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높은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주가는 지금 시세 추세에서는 더 갈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거는 신규 매수 접근에서는 힘들 만한 종목이고, 기존에 제 말을 듣고 사신 분들 예. 보유자 영역이다. 보유자 영역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을 끝까지 한번 홀드해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신규 접근은 제가 조금 고려하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리스크가 그만큼 많이 커졌어요. 산이 높으면 당연히 골도 깊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접근은 조금 자제할 필요성이 있지만 기존 보유자들은 좀 더 홀드하는 전략, 그리고 실적으로 이제는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시젠과 솔젠트가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솔젠트의 관계사가 EDGC라 관련 기업도 함께 같은 맥락에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점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외국인들은 오늘 어떤 종목 살까 확인을 해보실까요? 사실은 시장에서 여전히 외국인 기관은 매도로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잡힙니다. SK하이닉스는 한 3, 4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는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뚜렷한 특징은 잡히지 않고 있네요.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 제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매매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외국인의 매수 집중, 예. 두 번째는 낙폭 과대. 셀트리온이 외국인 매수 집중되는 회사고요.
꽤 오랫동안 그렇죠. 사더라고요. 네. 아마도 시장에서 수급이 바뀌면서 과거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도주였던 시점에서 아마 바이오로 주도주가 바뀌는 타이밍이 향후 한두 달 가까이는 더 이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셀트리온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낙폭과대. 저는 펄어비스를 낙폭과대의 선두주자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니, 사실은 지금 낙폭과대 아닌 종목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펄어비스는 반등이 전혀 못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반등도 안 나오고 아직도 좀 헤매고 있다라는 거. 남들 다 15%, 20%씩 반등 나올 때 펄어비스는 바닥에서 헤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거로 보인 겁니다. 실적이 나쁜 회사도 아니고, 그리고 게임이라는 회사 그런 성장 산업 자체도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건데 아직 주가가 못 올라왔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아마 본 종목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보다 지금 사놓으시면 갑작스럽게 막 10%씩 뛰는 타이밍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펄어비스는 주가가 하나도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낙폭 과대 선두주자로서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고, 그거를 이미 알고 있는 건지 외국인들도 펄어비스에 대한 매수를 가감하진 않아도 꾸준하게 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펄어비스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지금보다 최소한 15% 이상 주가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과 펄어비스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기관은 어떤 종목을 팔고 또 어떤 종목을 사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 기관이 꽤 많이 팔고 있어서 순매도 종목 유의하시라는 관점에서 짚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단기 반등 많이 줬던 종목 위주로 좀 팔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VTGMP,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종목이네요. 이 종목 사고 있고, 젠백스도 사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SM, JP엔터까지 젠백스 빼고 모든 종목이 컨텐츠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텐츠에 집중하고 있는 기관의 매매 동향이었습니다. 부자는 경제신문을 읽는다.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금융투자 강재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